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2월 21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일단 연홍 2개. 자, 그리고 배구가 2경기 있죠. 국내 농구는, 보시면 3월 4일까지 이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서 우리가 국내 농구가 브레이크가 걸렸죠. 국대 브레이크. 자, 그리고 오늘은 일본 축구, 그리고 호주 축구, 자, 그리고 K리그 슈퍼컵까지 있습니다. 자, 오늘 축구 경기가 많은 만큼 우리가 지금 어제 보시면 해축이 이 정경기 올킬이 났죠. 정경기 올킬이 나주면서 자, 오늘 축구가 싹 다 들어와 줬습니다. 보시면 이 스타르트, 그리고 이 함부르크 무승부, 그리고 사스올로 마엔까지, 그리고 브레스트 프렌, 그리고 블랙번 빌바오 햄무까지 다 들어와 줬죠. 이게 아마 다 묶어가서 864배라고 하네요. 그리고 뭐 여기서 보시면 축구 자 올킬이 낮았죠. 그리고 고배당까지 올킬이 낮았습니다. NBA는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적중 일단 기원해드리고, 우리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 2경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우리가 하나은행만 맞았으면 자 전부 다 올킬이었죠. 어제 조금 아쉬웠긴 했는데 이 하나은행이 어제 지는 바람에 주력 박스는 못 가져왔죠. 자, 오늘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오늘 뭐 경기들이 대다수 좋아 보이긴 합니다. 다만 승부를 걸 만한 경기는 그렇게 없다고는 봐요. 자, 일단 웰링턴 경기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주말인 만큼 빨리빨리 출발을 할게요. 자, 일단 웰링턴 같은 경우는 뭐 이 경기는 뭐 더비 경기죠. 자, 일단 핵심 전력이 이탈을 맞았죠. 핵심 전력 이 사프리트신과 이 팀페인이 각각 무릎과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선 워커 역시 이번 경기에서 제외가 됐죠. 특히 신 같은 경우는 복귀 직후에 다시 부상을 당하면서 이 향후 일정에도 결장이 계속 유력합니다. 자, 리그 성적은 5승 5무 7패죠. 28득점 33실점 하고 있고, 뭐 경기당 평균 득점력은 한 골 중후반 1.6골에 달할 정도로 많은 득점을 내주고 있긴 하지만 수비 역시도 불안하죠. 2골에 육박할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자, 올 시즌 홈 성적에서 보면 3승 2무 4패로 홈 성적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죠. 그리고 오클랜드 FC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자, 시드니 원정에서 후반 시간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면서 1대1 승리를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자, 승점을 챙겼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리그 성적이 8승 5무 4패죠. 24득점, 18실점. 자, 경기당 실점은 자, 한 골로 경기 실점이 다소 낮은 팀이죠. 그리고 원정 평균 실점도 0.8골에 달할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팀입니다. 자, 일단 얘네들이 봤을 때 최근 5개월의 맞대결에서는 자, 이 오클랜드 FC가 전승을 거두고 있죠. 그리고 웰링턴 홈에서도 2경기 모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다만 자, 샘 코스그루브죠. 징계로 오늘 경기에서 빠지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양팀 모두 결장자가 조금 있는 가운데 자, 7회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데이터 수치만 보더라도 자, 오클랜드 FC 쪽으로 좀 기울 가망성이 많죠. 웰링턴 같은 경우는 공격 성공률 자체는 높지만 수비 안정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핵심 공격수 이 자원이 오늘 빠지기 때문에 자, 공격에서 다소 아쉬움을 보여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자, 5골승 자, 그리고 햄무 한번 노려볼게요. 햄무 오클랜드 FC도 빠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노바는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쿄베르디 대 마치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쿄베르디 대 마치다죠.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쿄베르디 같은 경우는 개마크 리그에서 유일하게 90분의 2연승을 기록하면서 선두에 올라와 있죠. 1라운드에서 보시면 3대1 그리고 2라운드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자, 2경기에서 무려 5골을
넣어줄 정도로 공격력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 가시아 원정에서는 역전승을 거둘 정도로 이 팀 분위기는 최상이라고 봅니다. 뭐 또 얘네들이 올 시즌의 다른 점은 뭡니까? 이 더블 보란치를 놓으면서 이 수비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공격 면에서도 역습이 상당히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J리그 홈 경기에서 일단 마치다 상대로 승리가 없는 게 조금 다소 불안하긴 하지만 여전히 뭐 수비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올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다 같은 경우는 지금 리그 1승, 그리고 아시아 무대에 포함해서 공식전에서 4경기 3승 1무로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 경기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둬갔죠. 그리고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 후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했지만, 다만 실점은 여전히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이 수비적으로 봤을 때 이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뭐 공격에서는 에리키죠. 에리키가 지금 3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여전히 일정 부담은 마치다 쪽에 조금 치우쳐 있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는 이 3일 간격으로 치르기 때문에 5연전의 마지막 일정이죠. 이 체력 저하, 이 수비 집중력 유지가 오늘의 이 승패에 대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시즌 얘네들 맞대결로 봤을 때는 1승 1패로 균형을 맞추고 있죠. 자, 도쿄베리드는 아직까지 뭐 결정자 명단에 뭐 주요 부상자는 없습니다. 마치다 같은 경우는 모치즈키가 이탈이 돼 있죠. 자, 그만큼 일정상 그리고 체력장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기는 자, 도쿄베르디 쪽으로 보고, 도쿄 옆에스 쪽으로 보고, 도쿄베르디, 도쿄 프렌, 자, 그리고 오노바는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코하마 대 자, 우라와로 넘어갈게요. 자, 요코하마 M 대 자, 우라와입니다. 자, 이 경기 보시면, 자, 일단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개막 2연패로 자, 지금 9위에 머물러 있죠. 1라운드에서 2대3,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0대1로 패배하면서 아직까지 승점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내용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죠. 가시마 원정에서 보시면 전반에 강한 압박, 그리고 맨투맨 수비로 주도권을 잡았지만 이 결정적인 기회 때 골을 넣지 못하면서 그 경기를 패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후반 체력 저하가 이 실점의 빌미가 되는 게 조금 많이 아쉬웠죠. 자, 그래도 뭐 긍정적인 거는 이 닛산 스타디움에서 리그 7경기 연속 패배가 없습니다. 통산 홈전적에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요코하마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라와 같은 경우는 1승 1무죠. 자, 4위에 올라와 있는데, 자, 개막전에서 2대0 승리 이후에 자, 직전 경기는 78분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이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먹었죠. 여전히 마무리 능력은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이 3승 1무 1패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닛산 스타디움에서 2018년 이후에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무려 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이 닛산 스타디움에서는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리고 우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마소 이스케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그리고 히나도 렌지가 자, 명단 제외가 돼 있죠. 자,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아직 주요 부상자는 없습니다. 라인업상을 봤을 때. 그래서 이 경기가 뭐 요코하마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리그에서 승이 없긴 하지만 여전히 뭐 경기 내용은 나쁘지는 않았고, 전방 압박과 세트피스 전개가 흔들렸을 뿐이지 결정력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하면 오늘 승리를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요코하마 옆배승, 자, 그리고 프렌, 오노바는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북현대 대 대전 하나 경기로 넘어갈게요. 전북현대 대 대전 하나 경기입니다. K리그 슈퍼컵이죠. 자, K리그 슈퍼컵이고, 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이제 공식 첫 경기죠. 첫 경기인데, 전북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정용 감독의 오늘 데뷔전이죠. 이 정정용 감독 부임 이후에, 뭐, 팀 체질 개선에 이제 나선 팀인데, 지난 시즌 이제 더블을 했기 때문에, 자, 올 시즌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게 이 전북현대라고 봅니다. 뭐, 다만, 작년에 더블을 달성했던 이 주요 선수들은 팀을 많이 떠났죠. 모따, 오베르단, 뭐 킹습섬, 이 즉시 전력감들이 그래도 합류하면서 스쿼드의 질은 여전히 뭐 좋은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슈퍼컵을 통해서 뭐 이 홈팬들 앞에서 뭐 데뷔전을 치르는 만큼 오늘 동기부여상은 뭐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뭐 대전 하나 같은 경우는 이 황선우 감독 지휘 아래
자, 여전히 이 뭐 엄원상, 루빅스 이 정상급 자원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전력을 자, 올 시즌에 극대화한 팀입니다. 자, 일단 이 두 감독의 역대 맞대결로 봐서는 자, 이 황선홍 감독이 정정용 감독한테 자, 엄청나게 승률이 좋은 팀이죠. 이 3승 1무로 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 시즌 전북 상대로는 1무 4패로 예, 부진하긴 했지만 자, 20년 만에 이 부활한 슈퍼컵에서 구단 역사상 자, 뭐 새로운 기록을 또 쓸 가망성이 예, 있다고 봅니다. 양팀 역대 전적을 봐서는 26승 20무 19패로 이 전북이 앞서 있죠.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도 전북 현대가 마지막에서도 이 3대1 승리를 거뒀는데 자, 전북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콤파뉴도 있고 뭐 대전은 자, 이 보강대 윙어 상대로 예, 맞불을 놓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뭐 단판 경기 특성상 자, 연장전 없이 이 승부차기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90분 내에 예, 승패를 갈라야 되겠죠. 하지만 뭐 첫 경기인 특성상 아직까지는 이 전북 현대 이 정정용 감독이 이 전북 현대의 이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도 우리가 뭐 대전 하나 자, 프렌 자, 오노바는 자,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뭐 고배당 노리시는 형님들은 한번 예, 무승부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예, 좋다고 봐요. 자, 그리고 시미즈 대 빗살고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미즈 대 빗살고배죠. 자, 빗살고배고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시미즈 같은 경우는 개막전에서 나고야한테 자, 0대1 패배를 당했죠. 예, 홈 개막전이었던 교토전에서도 예, 종료 직전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또 패배를 먹었죠. 자, 두 경기 모두 내용면에서는 분명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버티지를 못하면서 예, 계속 패배를 먹고 있죠. 자, 그리고 빗살고배 같은 경우는 자, 교토 개막전에서 자, 교토 상대로 승부찾기 끝에 예, 승리를 가져갔죠. 그리고 자, 이 나가사키 상대로도 2대0 완파를 했습니다. 역시나 이 강한 압박 그리고 전방에서 이 강한 압박으로 이어지는 이 상대를 밀어붙이면서 이 점수를 예, 상당히 잘 넣어주는 예, 팀이죠.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는 0대1 패배를 했지만 이 체력 소모와 일정 부담을 어느 정도 안고 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로테이션 원에서는 이 빗살고배가 예, 상당히 좋은 모습을 예, 보여줄 가망성이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뭐 사카이부터 이 사사키 이 득점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자, 오늘도 시미즈 상대로 예, 좋은 모습을 예, 보여줄 거라고 봐요. 최근 맞대결에서는 서로 승패를 주고받았죠. 직전 5차례 대결에서 시미즈가 한 차례 승리를 했고 그리고 고배가 2차례 승리를 가져가고 한 번은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그래서 2승 1무 2무 1패로 자, 고배가 약 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일단 뭐 단순 승점 3점의 의미를 가지는 경기지만 뭐 시미즈가 아직 승리가 없다는 점 그리고 두 경기 모두 경기력 자체가 이 후반에 많이 무너졌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 후반에 조금 갈릴 가능성이 많아요. 뭐 고배가 역시나 뭐 체력적인 면에서는 조금 뭐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이 주전 자원을 아꼈죠. 그리고 이동 거리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뭐 빗살고배 승 쪽으로 보고 자, 그리고 햄무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햄무 보고 언어바는 자, 오버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시드니 FC 대 브리즈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브리즈먼이고 자, 호주 축구죠. 자, 호주 축구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 자, 시드니는 리그 8승 2무 7패죠. 지금 상위권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팀입니다. 올 시즌에 24득점 18실점으로 공격과 수비 균형이 비교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팀입니다. 경기당 평균 실점은 한 골로 리그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팀이고 자, 홈 성적 같은 경우는 4승 1무 2패로 홈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홈 평균 실점은 0.8골에 달할 정도로 리그 평균 실점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홈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자, 브리즈먼 같은 경우는 올 시즌 6승 3무 8패죠. 자, 18득점 23실점 기복이 뚜렷한 팀인데 자, 경기당 평균 실점은 상당히 높습니다. 원정에서도 올 시즌에 3승 3무 4패로 여전히 이 수비의 안정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팀이죠. 이 원정 경기에서 80% 10경기 중에서 8경기가 실점을 허용할 정도로 여전히 이 수비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직전 경기 멜버른 빅토리 상대로도 1대1로 비겼죠. 이번 원정에서 뭐 반등을 노리긴 하지만 이 전력 누수가 심각합니다.
제임스 맥게리는 뭐 징계로 빠졌고, 뭐 헨리오어, 뭐 오셰이, 뭐 스타이치, 그리고 아마다티스 이 각각 부상으로 다 빠지죠. 그만큼 오늘 전력 누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시드니가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시드니 FC 승쪽으로 보고 마엔의 다득점까지 오버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와사키 대 FC 도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개막 2경기에서 자, 패배 없이 승점을 무려 자, 5점을 쌓았죠. 자, 개막전에서 보시면 이 에리손이죠. 에리손이 해트트릭으로 5대3 승리를 가져갔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승점 3점을 챙겨갔죠. 그리고 직전 치바전에서는 0대0 자, 90분 무승부를 마친 다음에 승부차기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무실점 기록을 했다는 것도 뭐 긍정적인 면이죠. 그날 보시면 20개의 슈팅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래도 수비에서 골을 안 먹었다는 점도 우리가 이 수비적인 면에서는 이 가와사키가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FC 도쿄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개막 2경기에서 무패죠. 하지만 뭐 2경기 모두 이 90분 내내 승부를 가르지는 못했죠. 개막 전과 직전 우라와 모두 이 승부차기까지 가는 이 접전 끝에 이제 승리를 가져갔는데, 우라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뒷문, 자, 이 수비가 조금 다소 불안한 팀이고, 뭐 공격적인 면에서도 여전히 아쉬운 팀입니다. 뭐 수비 핵심은 당연히 김승규죠, 김승규. 자, 최근 5개월의 맞대결에서는 가와사키가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최근 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더비 같은 경우는 뭐 무패팀 간의 맞대결이긴 하지만 경기를 뜯어놓고 보면 서로 다른 불안 요소가 있죠. 가와사키는 득점력만 놓고 보면 리그 최상위권이긴 하지만 여전히 수비 전환 속도에서 많이 조금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FC 도쿄 같은 경우도 최근 흐름에도 뭐 경기 막판 이 집중력이 뭐 돋보여주면서 뭐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지만 공격적인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한 골차 승부가 나올 가망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뭐 가와사키 승 쪽으로 보고 가와사키 햄무까지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나고야 대 자, 나가사키로 넘어갈게요. 자, 오버 봅니다. 오버. 자, 나고야 대 나가사키인데, 자, 나고야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리그 16위로 고전했죠.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지금 개막, 자, 2연승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팀이죠. 다만 뭐 결과만큼 내용은 완성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직전 경기에서도 보시면, 자, 중원에서 조금, 볼을 잇는 모습도 많이 보여졌고, 위기도 여러 차례 나왔죠. 이 빌드업 과정에서 조금 잦은 실수가 나와주면서 어려움을 겪었죠. 자, 그리고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8년 만에 지금 J리그 1으로 돌아왔지만 개막 2연패로 현실상으로는 이 J1 리그의 벽을 체감하고 있는 팀입니다. 개막전에서 히로시마 상대로 1대3 패배를 당했고, 직전 경기도 이 고베한테 2대0 패배를 당할 정도로 자, 2경기에서 무려 이 5골을 먹었죠. 그만큼 이 수비적인 면에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는 이 단 한 골에 그칠 정도로 여전히 공격적인 면에서 이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팀입니다. 뭐 이번 경기의 최대 과제는 뭡니까? 골이죠. 골 결정력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이 수비적인 면에서도 아쉬운 팀이 골 결정력까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J1 리그는 역시나 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뭐 두 팀 과거 4차례를 맞붙었을 때 보면 뭐 나고야가 1승 1무 2패로 열세이긴 하지만 이 제2원 무대에서는 그래도 이 나고야가 나가사키 상대로 여전히 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경기가 2018년도이기 때문에 크게 연연할 거는 없죠. 그만큼 오늘 경기 역시도 이 나고야가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뭐 저득점 쪽으로 보고 나고야 승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고야 햄무까지 한번 노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가시마 대 가시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시마 같은 경우는 직전 요코하마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자, 시즌 첫 승을 신고를 했죠. 경기 흐름은 뭐 끝까지
여전히 어려웠죠. 그 약 5개월 만에 이제 공식전에 복귀한 이 시바사키가 공격적 경기에서 이제 시발점 역할을 해주면서 결정적 한 방으로 그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도 홈에서 연승을 노릴 타이밍이죠. 그리고 가시아 같은 경우는 시즌 시작부터 예상 밖의 위기죠. 개막전에서 가와사키 상대로 난타전 끝에 5대3 패배를 당했고, 직전 이 도쿄베리리전에서도 전반 선제골을 넣고도 후반 동점골, 그리고 추가 실점을 허용하면서 2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결과만 보면 2연패이긴 하지만 이 내용을 뜯어보면 여전히 어렵죠. 이 후반 집중력 부재, 그리고 두 경기 모두 이 찬스에서 골을 못 넣었다는 점, 그리고 이 승점을 못 챙겼다는 점도 분명 가시아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자, 이 많은 선수들이 지금 부상으로 이탈을 했죠. 13명에서 14명이 이탈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스쿼드도 끌어나가기가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양팀 맞대결을 봤을 때는, 자, 가시마가 가시와전에서 지금 2연승 중이죠.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로 이 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홈에서도 5경기 연속 무패를 이어나갈 정도로, 자, 홈에서 이 가시마가 이 가시와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 경기는 뭐 가시마 프렌, 자, 그리고 어노바는 이 다득점 쪽으로 한번 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멜버른 시티 대 멜버른 빅토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축구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일단 멜버른 시티 같은 경우는 리그에서 5승 7무 5패죠. 자, 19득점 21실점을 하고 있는데, 자, 승보다 무승부가 많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경기당 평균 득점력은 1점 초반대 골을 넣어주고 있고, 실점률은 1점 초중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은 여전히 아쉽고, 그리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실점률이 많이 아쉬운 팀이죠. 그리고 홈에서도 올 시즌에 3승 2무 3패로 여전히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최근 흐름은 나쁘지는 않아요. 자, 공식 4경기에서 1승 3무로 기록 중이죠. 아시아 무대에서는 2대1 승리를 거뒀고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했죠. 그리고 이후 경기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멜버른 빅토리 같은 경우는 7승 3무 7패입니다. 자, 일단 뭐 시티보다는 뭐 승률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여전히 이 원정 경기에서는 아쉽죠. 이 3승 1무 5패로 뭐 9득점, 이 14실점을 할 정도로 수비가 원정에서 다소 리그 평균 실점보다 많이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에서 보면 시티보다 승점 2점 앞서 있기 때문에 이번 맞대결 결과에 따라서 이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더비 경기 특성상 뭐 동기부여는 양팀 다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루이스 다리고가 부상으로 빠지는 거는 분명 오늘 멜버른 빅토리 쪽에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자, 이번 시즌 일단 두 차례 더비 맞대결에서는 1승씩 나눠 가졌죠. 그리고 통산 전적을 봤을 때 17승 16무 18패로 근소하게 뭐 차이가 나긴 하지만 거의 뭐 동률에 가까울 정도로 여전히, 자, 이 팀이 만났을 때는 여전히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도 2승 5무 3패로 이 무승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멜버른 시티 홈에서도 최근 5경기 1승 2무 2패로, 자, 뚜렷하게 뭐 홈 우세 쪽도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기는 뭐 무승부 쪽으로 한번 노려보고, 자, 그리고 멜버른 시티 프렌, 자, 어노바는 그래도 다득점 쪽으로 한번 자, 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국내 경기로 넘어갈게요.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BNK 썸대 삼성생명입니다. 자, 여전히 이제 순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이고, 자, 우리가 어제 이제 하나은행 하나를 놓쳤는데, 자, 오늘 한번 이 경기 잘 맞춰볼게요. 자, 일단 BNK 썸 같은 경우는, 자, 인천 원정에서, 자, 신한은행 상대로, 자, 58대 55로 잡아내면서, 자, 지금 5연패 뒤에, 자, 2연승을 만들고 있죠. 시즌 성적은 12승 13패입니다. 자, 지금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에, 자, 올라와 있는 팀이고, 자, 무엇보다 경기마다 여전히 조금 이제 아쉽죠. 주전 4인방에 의존도가 심하다 보니까 이 벤치 멤버가 나왔을 때 상당히 조금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기 보시면 안혜지가 그래도 17득점, 김소니아가 17득점을 또 올려주면서 팀을 승리를 이끌었죠.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올 시즌 12승 13패죠. 직전 KB전에서 73대 74,
자, 역전패를 당했죠. 후반 들어서 흐름을 잡고 10점 안팎까지 리드를 하다가 이 4쿼터 때 박지수 높이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그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이 결정적일 때 턴오버가 발목을 잡고 있죠. 턴오버가 그때 보시면 무려 13개나 나왔다는 거. 그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KB 스타즈 상대로 압도하지를 못했죠. 다만 이해란이 24득점, 강유림이 19득점을 올려줬다는 거는 공격적인 면에서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다. 자, 올 시즌 5번의 맞대결에서는 BNK 썸이 이 4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가고 있죠. 최근 2연승으로 달리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공격에서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비력에서는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이죠. 그리고 박혜진, 그리고 김소니아가 최근에 또 많은 득점 올려주고 있고, 박성진 역시도 높이면에서 도움을 내주고 있죠.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여전히 3점 라인에서 직전 경기 보시면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외곽 싸움에서도 BNK 썸이 유리하게 가져갈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NK 썸 승, 그리고 마헨, 자, 언어바는 이 다득점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손해보험 대 우리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최근 이 3위 경쟁 판도를 다시 흔들어 놓은 팀이죠. 자, 한국전력 맞대결에서 이 세트스코어 3대1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 2연승을 만들었죠. 15승 14패로 자, 승점 45점입니다. 그리고 OK저축은행을 제치고 이 3위에 다시 올라섰죠. 1세트부터 비에나 나경복의 공격 성공률이 살아나주면서 초반에 치고 나갔죠. 그러면서 그 경기를 이 3대1 승리를 가져갔고, 자,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박철우 감독 체제에서 기세가 많이 올라왔죠. OK저축은행을 3대0으로 완파하면서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1위부터 3위 팀을 연달아 다 격파를 했죠. 현대캐피탈, 이 대한항공 이어서 OK저축은행까지 이기면서 1위부터 3위까지 다 연달아 꺾었습니다. 이 성적은 14승 15패로 승점 41점이죠. 지금 6위에 머물렀지만 이 4위 한국전력과 5위 KB소험, 손해보험 격차를 승점 2점까지 좁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승점 4점까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3위에서부터 자 6위까지 승점 3점이기 때문에 자 언제든지 얘네들이 이 순위가 바뀔 가망성이 많죠. 경기력의 당연히 핵심은 뭡니까? 김지한이랑 아라우조, 알리 이 삼각편대죠. 이 삼각편대에서 많은 득점을 내주다 보니까 자 공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올 시즌 일단 4번의 맞대결에서는 이 KB 손해보험이 3승 1패로 우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경민체육관에서 최근에 많이 승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 공수 밸런스가 많이 좋아진 우리카드 쪽, 그리고 여전히 리시브브라는 양팀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팀 쪽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는 패스하고 자 우리카드 프레 쪽으로 보고 자 언어바는 다득점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은행 대 이제 KB스타즈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은행은 지금 보시면 핵심 전력이 많이 이탈을 해있죠. 김단비 중심으로 지금 잘 버티고 있는 팀이죠. 자, 일단 세키나남이랑 한엄지가 시즌 아웃이 됐고, 자, 이명관까지 6주 진단을, 부상으로 6주 진단을 받으면서, 자, 노테이션이 많이 얇아진 팀이죠. 사실상, 김단비가 막히면,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직전 경기 아야노가 많은 득점을 내줬지만 역시나 김단비 아야노 라인업에서 이 팀의 절반 이상 득점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도 이 팀의 불안 요소 중에 한 팀이죠. 그리고 KB스타즈 같은 경우는 이 삼성생명 원정에서 74대 73으로 승리를 가져갔죠. 이 박지수가 무려 25득점을 쓸어 담으면서 그 경기를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올 시즌의 5번의 맞대결에서는 3승 2패로 KB스타즈가 우위를 점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수비가 조금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적인 면에서, 그리고 박지수가 버티고 있는 골밑 라인업에선 KB스타즈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자, 올 시즌 잘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이명관의 부상을 이탈하면서 가뜩이나 낮아든 높이가 이명관 이탈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사실상 김단비 쪽으로 오늘도 몰릴 가망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높이의 차이, 그리고 외곽의 차이에서도 KB스타즈가 압도할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KB스타즈 승, 그리고 마헨, 자, 그리고 언어바는 다득점 쪽으로 한번 노려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 대 IBK 기업은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뭐 극적인 승리를 가져갔죠. GS 칼텍스 상대로 이 3대2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로공사하고 승점 2점 차이밖에 안 나죠. 자, 카리하고 자스티스 기복이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혜린, 김희진이 공백을 잘 메꿔주면서 세트 후반에 승부처에서 많은 득점을 내어줬죠. 직전 경기 보시면 카리가 4쿼터 때 빠지고 5쿼터 때도 5세트 때도 빠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해결사 본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카리라고 봐요. 자, 그럼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홈에서 1대3 패배를 당했죠. 25대 23, 21대 25, 그리고 21대 25, 그리고 20대 25로 패배하면서 2연승이 중단이 됐는데 역시나 리시브 효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보시면 블로킹 라인업에서 단 7개 밖에 못 잡으면서 블로킹 라인업에서도 완전 밀렸죠. 그만큼 이 임명옥의 빈자리가 조금 많이 커 보이지 않나. 리시브 효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4번의 맞대결에서 이 현대건설이 3승 1패로 자, 우위를 점하고 있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정지훈이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예림이 그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고 카리가 부진했을 때 나연수까지 나와주면서 그래도 또 나연수가 잘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주전 리베로 임명옥이 시즌 부상 아웃을 당하다 보니까 자, 여전히 리시브 불안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지난 경기 킹켈라가 이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이 수술을 받아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킹켈라까지 빠지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사실상 이 빅토리아 몰빵 쪽밖에 답이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이 빅토리아가 부진했을 때는 이 경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갈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게 세트당 조금 보시면 세트당 이 교체를 조금 많이 단행하는 팀이죠. 현대건설 쪽에서 점수차가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을 만큼만 이 교체를 단행하지 않는다고 보면 현대건설 승이 그래도 무난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승, 마엔, 언어바는 그래도 언더 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2월 21일 경기 자, 마감하겠습니다.